네, 오늘은 ATM 기기를 통한 현금 입금하는 거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현금 입금 거래할 상황이 잦은데 얼마 이상이 되면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나요? 주로 ATM 거래를 합니다. 현금을 입금하는 이 행위 자체에서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 제가 어제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입금을 하는 거예요. 이 행위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을 겁니다. 근데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어떤 경우일까요? 제가 사업을 합니다. 현금으로 매출이 발생한 거예요. 이렇게 발생한 현금을 제가 통장에 입금합니다. 이건 사업을 통한 매출, 현금 매출이기 때문에 법인세나 소득세로 과세가 되겠죠. 물론 신고했다는 전제하에요. 신고하지 않으면 이게 적발될 수 있겠죠. 그래서 차명 거래를 하면서, 차명으로 사업을 하면서, 아니면 차명으로 금융 거래를 하면서 그 생긴 수익을 ATM 형태로 돈을 입금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ATM으로 입금된 이 돈이 제 돈이 아닐 수도 있겠죠. 부모님이 그냥 저한테 주신 겁니다. 그걸 제가 ATM으로 입금하는 거예요. 이렇다면 이거는 세금이 나올 수 있겠죠. 바로 이 상황인데 그 돈을 준 주체가 누군지 모르더라도 과세할 수 있는 규정이 바로 이겁니다. 누가 줬는지도 모르고 현금이 입금됐다는 이 사실만으로 징여받은 걸로 추정해서 과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재산에는 현금이 포함되겠죠. 그게 계좌에 있다면 그 자체가 징여받은 걸로 추정돼서 징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물론 현금이 아무도 모르게 입금됐습니다.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5천만 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까 그 규정, 징여 추정 규정을 배제한다는 그런 상속세 및 징여세 사무처리 규정, 국세청 직원분들이 따르는 그런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현금이 입금됐다는 사실을 국세청은 알 수 있나요? ATM기에 제가 오늘 가서 현금을 입금합니다. 이 사실을 국세청이 알 수 있을까요? 현금이 입금되면 국세청의 알람이라도 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렇진 않죠. 왜 안 되냐면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이 법률 때문에 아무리 국세청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제 계좌에 현금 입출금 거래를 마음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국세청은 어떻게 누군가의 계좌에 얼마의 예금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자 및 배당 지급 명세서라는 게 있거든요. 금융기관들은 우리한테 이자를 줄 때 누구한테 몇 퍼센트 이자율로 얼마 기간 예치했기 때문에 얼마 이자를 줬다. 이런 지급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죠. 물론 이런 지급 명세서를 국세청 직원이 보고 싶다고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승인을 받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가 된다면 충분히 누군가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그 원금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국세청이 어떤 식으로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렸는데 이건요, 국세청이 관심이 있어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근데 국세청은 관심도 없는데 그냥 국세청한테 통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국세청은 이 사람한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통보되는 경우, 그게 바로 이 FIU입니다. 이 FIU가 뭐냐? 금융정보분석원에 있는 수집하고 분석된 정보인 거예요. 이게 어떤 정보냐? 금융기관들이 ATM을 관리하죠. 이 금융기관에서 혐의 거래나 고액 현금 거래 자체가 이렇게 보고된다는 거죠. FIU로. 이렇게 보고된 정보가 수집되고 분석돼서 국세청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거래들이 수집될까요? FIU에 수집되는 정보입니다. 우선 고액 현금 거래가 수집됩니다. 하루 동안 어떤 절대값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하면 이 정보가 수집돼서 FIU에 모인다는 거죠. 그리고 의심 거래도 수집됩니다. 불법 재산이나 자금 세탁행위라고 의심되면 그 거래는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ATM을 통하면 이런 거래에 적발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ATM 거래도 누적됐다면, ATM 거래가 하루 자주 일어난다면 당연히 의심 거래로 분류돼서 보고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혐의 거래나 고액 현금 거래로 보고됐다고 하더라도
모든 정보가 국세청으로 가진 않겠죠. 당연히 금융정보 분석원도 수집한 다음에 분석을 해야지 의미가 있는 기관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0가지 정보가 수집돼도 아마 10가지도 안 되게 이쪽으로 통보될 겁니다. 다시 아까 그 질문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금 입금 거래할 상황이 잦은데 얼마 이상이 되면 세금이 부과되나? 현금 입금 자체만으로는 과세가 될지 안 될지는 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의 통장으로 현금이 입금됐다면 상증세법에 따라 증여 추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자라면 그 매출액을 신고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만약에 세무서에는 현금 매출이 거의 없다고 신고했습니다. 근데 ATM을 통해서 자꾸 현금이 입금되는 거예요. 이렇다면 당연히 현금 매출 누락으로 과세될 수 있겠죠. 그런데 자녀가 증여를 받았건 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했건 국세청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 계좌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는 없다는 거죠. 국세청이 모니터링하지 않아도 옆에서 정보를 갖다 주는 기관이 FIU인 거예요. 그럼 FIU에서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으면 괜찮은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FIU에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제공하는 과정을 보면 금융기관에서 FIU로 정보가 모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아주 일부가 국세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가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할 때 모든 세무조사에서 어떤 계좌 정보를 확인하진 않습니다. 근데 웬만한 세무조사를 착수하면 이 FIU에 수집된 정보는 갖고 있다는 거죠. 모든 세무조사에서 다 계좌 조회를 하지 않지만 세무조사를 착수하면 그때는 FIU에서 수집된 정보를 요청해서 받아서 갖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이렇게 세무조사를 받는 대표적인 트리거가 바로 상속세 조사나 자금 출처 조사입니다. 이 자금 출처 조사를 시작을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통해서 시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FIU에서 현금 이상 거래로 떠갖고선 국세청에 통보된다면 누군가의 계좌가, 누군가의 상황이 궁금해질 수 있겠죠. 그 계좌 거래 내역이 궁금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세금 반환 자금이 부족해 최근 지인에게 차용증을 쓰고 1억 현금을 받아 ATM 기기로 며칠에 걸쳐 제 계좌로 입금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보가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인에게 다시 현금으로 출금해서 1억을 돌려줘야 되는데 문제 없는 거겠죠? 괜히 세무조사 같은 건 하는 거 아닌지 궁금한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지인한테 계좌로 1억을 받습니다. 그리고 1억을 다시 준 거예요. 이 자체가 세무서에서 보일까요? 잘 보이진 않겠죠. 물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누구한테 돈을 빌렸다고 하면 그 거래 내역을 요청해서 볼 수 있겠지만 그냥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 때문에 1억을 받아서 이체했다면 이거 자체는 잘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전세금을 반환했다는 것도요. 상속세랑 엮이면 이 거래 이벤트는 잘 보입니다. 현금을 받아서 전세금을 상환해 줬잖아요. 그럼 이 현금이 지인한테서 받은 걸 수도 있지만 부모님께 받은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물론 이 지인분도 현금으로 받길 원해서 다시 계좌이체로 드리긴 어렵겠지만 이런 거래 내역이 세무서에 들어가서 소명하는 과정에서 지인한테 돈을 빌렸다고 하면 이 지인하고 사이가 좀 불편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지인이 상관없다면 본인이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이 자체가 상관없다면 당연히 돈을 받았습니다. ATM기로. 다시 ATM기로 출금해서 1억을 줬어요. 이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겠죠. 충분히 소명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입금받은 상황과 출금해서 다시 돈을 준 상황이에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